조선을 정벌하고 더 나아가 만주, 남쪽으로는 대만, 필리핀 그리고 호주까지 먹자는 주장을 하죠. 아직 문명화를 시작하지 않은 주변국을 개화하고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라며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힘을 응축한 에도시대, 그 힘을 폭발시킨 메이지 유신을 토대로 엄청나게 힘을 키워나가는 일본. 이 힘을 기반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정한론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사를 기록해둔 일본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구황후는 신의 보호를 받아 신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백제, 고구려한테도 조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인데 사실 고증할 수 없는 사이비입니다. 주술의 힘으로 출산을 늦추고 한두 달 만에 해외 정벌을 하고 돌아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뒤로 일본에서는 내부의 혼란과 불만을 돌리는 방법으로 한반도를 정벌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실질적으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 이후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일본 내무의 군사력을 일정 부분 소진하고 자신의 다이묘들에게 나눠줄 영지를 확보하려고 조선 정벌을 실행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인 태합 군기 무러에서는 조선을 길로 삼아 명을 정벌하고 멀리는 인도까지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긴 합니다. 하지만 1800년 들어서 이런 한반도 진출에 대한 생각은 체계화됩니다. 요시다 쇼인, 조낭 양이파의 선구주자로 그동안 민간에서 떠도는 조선 멸시론과 조선 정벌론을 집대성해서 정한론까지 완성시킵니다. 조선을 정벌하고 더 나아가 만주, 남쪽으로는 대만, 필리핀 그리고 호주까지 먹자는 주장을 하죠. 옥시첩에서는 국력을 키워 뺏기 쉬운 조선이나 만주 그리고 중국을 손에 넣고 교역에서 서양에 잃은 땅과 권익은 조선이나 만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 라며 서양 열강에게 잃은 것을 조선과 만주, 대만 등지에서 보장받자라는 제국주의적 식민지화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조슈번에서 문화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문화생에는 내무부 장관까지 하며 유신 3걸로 불리우는 기도 다카요시,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외무 대신을 맡으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 이노우에 가오루,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을 지내며 후에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당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있었죠. 메이지 유신으로 이 정한론은 점화됩니다. 이때부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조선의 정벌과 식민지화는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정한론이 구체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시행되려 합니다. 조선을 정벌하려는 구실과 명분을 찾던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서계를 보냅니다.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에 황조, 황상, 황실, 봉칙 등의 용어를 쓰며 메이지 천황을 조선의 국왕보다 높게 표현하고 자극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는 흥선대원군, 이 서계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조선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를 본 강경 정한파 인물들은 극대노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근대화에 소외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조선으로 돌리려는 술책이었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러다 1873년 조선을 바로 점령해서 먹어버리자는 급진적 정한론과 조선을 보호국화하며 천천히 자신의 세력권으로 두자는 온건적 정한론이 대립합니다. 더 나아가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신을 조선으로 보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안정과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조선을 서서히 잠식해 가자는 온건적 정한론이 이기고 사스마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급진파들은 실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이 개항을 당했던 방법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합니다. 정한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문명주의 침략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서양을 둘러보고 난 이후 아시아와 서양과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유키치 때문에 문명을 길러야 한다며 교육과 계몽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문명화가 진행 중인 일본이 아직 문명화를 시작하지 않은 주변국을 개화하고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 라며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문명화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당연시 생각하죠. 그리고 김옥균, 서재필, 유길준 등 조선의 개화파들을 만나 부국강병과 근대화, 계몽에 대해 논의하고 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하고 청불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한계와 위기감을 느낀 후쿠자와 결국 아시아에서 벗어나자는 탈아론을 주장합니다. 1890년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고
동쪽으로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일본 서포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으로 시작된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요동반도와 대만도 얻습니다. 물론 요동반도는 삼국 간섭으로 되돌려주지만 대만은 식민 지배를 합니다. 이 식민 지배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을 차근차근 식민지화합니다. 청일전쟁을 이기고 그 결과 식민지를 얻게 되자 도쿠토미 소호 같은 인물에 의해서 대일본 팽찬론이 대두됩니다. 타라론과 팽찬론이 합쳐지며 대동아 공영권을 정당화하는 괴랄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일본의 민비 시해와 아관 파천으로 대한제국은 친러화됩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러시아는 만주, 연해주에 10만 명의 극돈 군단을 주둔시키며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본격화됩니다. 러시아를 가만히 냅두지 않은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904년 2월 8일 여순의 러시아 군한테 선제 공격을 하고 10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먼저 공격하고 선전포고하는 일본식 선전포고의 시작이죠. 동해 전투 등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합니다. 청과 러시아라는 덩치들을 이기자 서양 열강들도 일본을 근대화된 강대국으로 인정합니다. 정한론을 점차 실행하며 제국주의적 면모를 갖춰가는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화 돼갑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